부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온 조일환의 칼솜씨는 이제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라도 칼을 꽂을 자신이 있었다. 또한 일환은 지난 1년 동안 대책 없이 불어나는 체격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뻗치는 힘을 이용하여 주먹도 단련했다. 단련 방법은 특이했다. 주로 샌드백을 이용했다. 보통 사람들은 샌드백에 모래와 톱밥을 넣어 주먹을 단련했지만 조일환은 남다른 방법을 택했다. 톱밥 대신 모래만으로 샌드백을 채웠고 겨울이면 샌드백에 물을 부어 꽁꽁 얼린 후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두들겨댔다. 피가 튀고 살이 뭉개져도 개의치 않았다. 마치 그 샌드백이 자신을 괴롭히던 양산박이나 대성이라도 된다는 듯 미친 듯이 두들겨댔다. 그의 힘과 신기에 가까운 칼솜씨는 어느 누구와 대적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거기다가 날래기가 비호 같았다. 키 2길 정도는 휙휙 뛰어올랐고 발길질 또한 괴력을 발휘했다. 조일환은 길을 오가면서 만나는 평범한 쓰레기통 하나라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았다. 쓰레기통 하나를 보아도 쓰레기통이 양산박이라도 된다는 듯 어떻게 공략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가를 궁리하고 또 궁리했다. 조일환의 부산 생활은 그야말로 복수라는 단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단련의 시간들이었다. 온종일 오르내리는 기차로 혼잡한 천안역의 거구의 사나이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떡 벌어진 어깨와 보통 사람의 허벅지를 능가하는 굵은 팔, 사람을 빨아들일 듯 매섭게 쏘아보는 눈초리. 부산에서 막 올라온 조일환이었다. 천안을 도망칠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17살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로 변한 조일환이 나타난 것이다. 조일환의 복부에는 세 자루의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있었고 허리에는 섬뜩하리만 치날이 선 일본도 2자루가 철그덕거렸다. 천안역에 나타난 조일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는 역전다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중얼거렸다. 천안 소매치기 두목 양산박 이 자식 역전다방에서 죽치고 있겠지. 역 앞에 분비는 인파를 해치며 역전다방을 향했다. 조일환이 안으로 들어서자 조일환을 알아본 양산박의 패거리들이 변해도 너무 변한 조일환을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아는 척을 했다. 힘께나 쓴다는 상호였다. 야, 곰, 오랜만이다. 상호가 아는 척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일환의 앞을 가로막았다. 순간 조일환이 그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비켜, 난 너를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상호가 가소롭다는 듯 씨부려댔다. 뭐야, 이 새끼야? 이게 아주 간덩이가 부었네. 그려. 그가 조일환을 노려보며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조일환이 먼저였다. 그를 힘껏 밀치자 상호가 뒤로 벌렁 넘어졌다. 조일환이 매서운 눈초리로 뒤로 자빠지는 상호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안쪽에서 양산박이 조일환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일환이 양산박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놀란 눈으로 조일환을 쳐다보고 있었다. 힘께나 쓴다는 상호도 조일환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뒤로 벌렁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양산박 패거리들이 조일환의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때 양산박 패거리 부두목 곰보가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조일환이 싸늘한 눈매로 앞을 가로막아서는 곰보를 쏘아봤다. 곰보가 짓거렸다. 야, 곰, 이 새끼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 대뜸 욕지거리부터 쏟아냈다. 곰보는 평안도 출신으로 박치기에 능했다. 그도 이 바닥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능구렁이었다. 양산박에게 빌부터 관리하고 있는 중간 보스로 양산박만큼이나 악질이었다. 조일환이 매섭게 쏘아보며 맞받아쳤다. 너 같은 놈 상대할 만큼 한가한 내가 아니다. 비켜라. 어쭈, 네 새끼 보라우. 아주 건방져졌다이. 곰보가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분다는 표정으로 비웃었다. 곰보가 겁없이 구는 조일환의 멱살을 잡아채 양산박에게 끌고 가려는 순간 조일환이 허리에 차고 있던 일본도를 잽싸게 잡아빼 곰보의 목을 향해 바짝 들이밀었다. 니거 치우지 못하겠네? 곰보가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조일환이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곰보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조일환이 곰보의 목에 겨누었던 일본도를 지그시 눌렀다. 순간 칼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곰보가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몸을 떨며 겁먹은 얼굴로 조일환을 쳐다보았다. 곰보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조일환이 일본도에 힘을 주려는 순간 양산박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나를 만나러 왔다고? 조일환이 양산박의 목소리에 몸을 돌리며 양산박을 노려봤다. 두 사람의 도끼 서린 눈초리가 마주치며 불꽃을 튕겼다. 이놈의 새끼가 1년 만에 나타나더니 아주 겁이 없어졌구먼. 양산박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때 조일환이 곰보에게 겨누었던 일본도를 거두고는 곰보를 향해 힘껏 발길질을 해버렸다. 곰보가 다방 한 구석으로 나동그라지는 순간
조일환이 전광석화 같은 솜씨로 복부에 차고 있던 세 자루의 칼 가운데 두 자루의 단검을 잡아 빼 자리에서 일어서는 양산박을 향해 힘껏 날려버렸다. 휘익! 조일환의 손을 떠난 두 자루의 단검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양산박의 머리통 양쪽을 간발의 차이로 스쳐 다방 벽에 꽂히며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양산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조일환이 양산박을 향해 나직하지만 으스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산박, 급스탑으로 와라. 조일환이 천천히 몸을 돌려 다방을 벗어났다. 천안에서 세력 싸움이 일어난다면 결투장은 언제나 천안역 안에 있는 급스탑 아래로 묻게 되어 있었다. 조일환이 천안역 안에 있는 급스탑으로 가는 동안 조일환과 함께 양산박에게 똘마니로 잡혀 모진 고생을 하고 있던 모경호와 최창식이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커버린 거구의 조일환을 보고 놀랐다. 조일환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양산박을 무섭게 쏘아봤다. 양산박도 주먹이라면 일가견을 가진 왕초였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양산박의 위력적인 주먹에 그대로 거꾸러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조일환이었다. 칼로 대결을 한다면 단칼에 처치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일환은 칼을 쓰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패자라면 주먹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산박은 칼만 쓰지 않는다면 조일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양산박이 차츰 거리를 좁혀들기 시작했다. 조일환에게 다가서는 양산박의 자세에는 허점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순간 조일환은 양산박과 붙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눈치챘다. 붙어 싸우다가는 번개 같은 그의 주먹 한 방이면 끝장이었다. 이미 그의 소굴에서 그의 장기를 보아온 조일환이었다. 근접 싸움에서 양산박을 능가할 만한 왕초들은 거의 없었다. 근접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날렵한 몸놀림을 이용해 한 방에 보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간 조일환이 땅을 한번 힘껏 박차고 붕하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 양산박의 머리통을 내갈겼다. 퍽! 눈 깜짝할 사이였다. 공중을 나는 조일환의 매서운 발길질이 양산박의 머리통을 때리자 양산박의 몸이 휘청거렸다. 조일환은 땅으로 내려앉기 전 탄력을 이용해 다시 한번 오른발 무릎으로 양산박의 안면을 힘껏 가격했다. 우욱! 양산박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고 우두둑하며 턱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양산박의 입에서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공중으로 떠오른 양산박의 몸이 서너 발자국을 날아 선로 자갈 위로 낮아빠졌다. 양산박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신음을 흘렸다. 단 일격에 양산박을 허물어뜨려버린 조일환이 사뿐히 땅으로 내려앉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조일환이 기막힌 발차기로 양산박을 거꾸러뜨리자 둘러싸고 있던 똘마니들이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순간 곰보가 앞으로 나서며 조일환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곰보의 특기는 평안도 출신답게 박치기였다. 그러나 곰보는 조일환의 상대가 되질 않았다. 곰보가 몸을 날리는 순간 조일환이 그를 향해 힘껏 주먹을 뻗었다. 조일환의 주먹이 곰보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흑! 그뿐이었다. 곰보 역시 단 일격에 새파랗게 죽어가는 얼굴로 기차 선로 수로에 처박혀 헉헉거리며 일어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조일환은 자신의 힘과 주먹이 이렇게 셀 줄은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는 1년 동안 복수의 일념으로 맹연습에만 몰두했을 뿐 한 번도 실전을 치러보지 못했다. 그런데 양산박과 곰보가 단 일격에 사색이 되어 생똥을 싸고 끙끙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일환은 지난 1년의 고초가 성과를 보았음을 알곤 스스로에게 감동하기까지 하였다. 조일환이 양산박을 단 일격에 허물어뜨리고 천안역 앞에 새로운 왕초가 되었다는 소식이 천안을 들끓게 했다.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라고는 없었다. 천안 차부를 휘어잡고 있던 고보도 조일환의 일격에 무너지고 그를 형님으로 모시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조일환은 천안을 비롯해 오산, 병점, 장항, 대천 등지까지 손을 뻗어 이 지역의 이권을 모조리 손에 넣었다. 양산박에게는 단 3명의 똘마니만을 붙여주고 100여 명에 이르는 양산박의 조직원들은 모조리 자신의 관리하에 두었다. 또 고보로 하여금 천안역을 본거지로 하는 소매치기 조직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에게 3할의 이익금을 상납하도록 했다. 대신 조일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열차 노선 가운데 수원에서 천안까지가 가장 좋은 노른자위였다. 그러다 보니 수원에서 천안 지역까지에는 별별 인간 집단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모찌꼼이라는 군인으로 변장해서 소매치기 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물건을 강매하는 상위군인들, 거기다가 잡상, 떼끼 등등 별별 조직이 다 있었다. 조일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이쪽 구역을 노리고 침범하는 다른 구역의 식구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모든 혼란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리고 천안, 수원 노선을 제대로 장악했다.